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른 아침입니다. 오늘은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해보지요. 여론조사 별로 정확하지도 않고 워낙 들쭉날쭉하고 왔다 갔다 하고, 여론조사 기관마다 결과도 제각각이고, 누구는 이재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윤석열이라고 하고, 뭐 이런 식으로 얽히고 설켜 있고, 그다음에 워낙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해 있습니다.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돈만 주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한다, 뭐 이런 흉흉한 소문들도 돌고 있고, 이제 그러면서도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또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고, 숫자가 복잡해서 아유 너무 신경 안 쓰려고 그래도 누구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은 눈길이 가고 그렇습니다.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토요일 날 내놓은 게 있는데요. 한국갤럽은 미국 갤럽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한국갤럽이 내놓은 걸 보면은 역시 거의 비등비등하다, 이제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상양자 대결이 이제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입니다. 왜냐하면은 여야 후보들 일렬로 쭉 이제 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. 그래서 빅4, 이른바 빅4들의 여론조사 결과만 크게 이제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, 이낙연, 윤석열, 홍준표, 이렇게 4명의 준결승에 올라 있는 후보들로 압축을 해서, 그때 여론조사는 뭘 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가상양자 대결, 이제 이거를 하게 됩니다. 먼저 이재명 대 윤석열, 윤석열 대 이재명, 이걸 해봤더니 한국갤럽 지난 토요일 보도된 여론조사입니다. 이재명이 1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43대 42. 이재명 43, 윤석열 42. 1%포인트. 의미 없는 숫자죠. 거의 같다. 아침에 조사하면 이재명이, 오후에 조사하면 윤석열이,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낙연 대 홍준표, 이건 역시 홍준표 후보가 1%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1%포인트 역시 의미 없습니다. 아침에 하면은 홍준표, 오후에 하면 이낙연, 이렇게 여기도 뒤집히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가상양자 대결 해보기는 해봤으되, 그 숫자상으로는 1%포인트 격차이니 오차 범위 이내라고 말하기도 쑥스러울 만큼, 이제 거기서 거기다, 박빙이다, 초박빙이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세대별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대 40대에서 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, 윤석열 총장은 50대 이상.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중장년한테 이제 지지가 있고, 이재명 지사는 3, 40대,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20대, 뭐 이렇게 아직까지 지지율이 그쪽에서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. 이러한 그 후보들 일렬로 줄 세우기는 물론 이러니와 가상양자 대결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. 지금 3월 9일까지, 내년 3월 9일까지 170일 남았는데요. 지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6개월, 5개월 20일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?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
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, 그 격차가 20%포인트 이상 나야만 정권이 교체한다. 이렇게 보는 정치 분석가가 있습니다.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편입니다.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,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 격차는 지금 약 15%포인트 정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거나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양쪽이 더 벌어지거나 아무튼 20%포인트 이상 돼야 된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, 정권 유지를 바라느냐, 이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합니다. 그건 역시 양쪽의 격차가 20%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야만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기대할 수 있다. 이제 이런 거고요. 그 다음 세 번째, 정권 교체를 바랄 경우에 누구한테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? 그것이 제일 야당이라고 대답하는 대답이 그렇지 않은 대답보다 20%포인트가 많아야만, 그래서 그 3박자가 갖춰져야만, 다시 말씀드리면 3박자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그 부정평가, 그게 첫 번째. 두 번째,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숫자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정권 교체를 제일 야당한테 기대하는 사람들의 숫자. 이것이 그렇지 않은 쪽의 숫자보다 20%포인트가 그 세 부분에 있어서 다 많아야만, 그래야만 확실하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. 네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?